주간 꿀에 2024-25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시즌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르셀로나죠. 바르셀로나는 우승 트로피를 3개나 들어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리가의 모든 팀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력을 보강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죠. 그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피파 클럽 월드컵을 치르고 있고요. 바르셀로나는 지금 이 순간 휴가를 즐기고는 있지만 7월 들어서면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투어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빗살고베를 상대하고 한국으로 와서 FC 서울과 경기를 치르고 대구 FC와 또다시 경기를 치른 다음에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조안 감페르컵을 치르고 나서 바로 다음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아 투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요. 저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민 야말을 직접 본다는 거, 페드리를 직접 본다는 거, 도용을 직접 본다는 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주간꿀에 한동안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이 좀 심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적시장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르셀로나가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는 지금 이 순간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에스파뇰의 골키퍼 조안 가르시아가 지난 시즌 눈부신 활약을 했고 바르셀로나는 조안 가르시아의 바이아 금액 2,500만 유로를 지르면서 영입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히고가 이미 떴습니다. 조안 가르시아도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곧 영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테오 슈테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골키퍼들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 왼쪽 윙포드를 영입한다고 하는데 누굴 영입하는 거야?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왼쪽 윙포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 바르셀로나에 올지 정말로 궁금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밀고 있는 선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니코 윌리엄스입니다. 아틀레티코 클루브에 니코 윌리엄스를 영입한다면 바르셀로나는 왼쪽 라인의 공격 루트를 또 하나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강력하게 니코 윌리엄스를 밀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니코 윌리엄스 영입에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왼쪽 윙포워드 영입 이야기, 니코 윌리엄스를 영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Come together, let's go! 바르셀로나의 2025년 여름의 목표는 확실한 왼쪽 윙포워드를 영입하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바르셀로나는 계속해서 확실한 왼쪽 윙포워드를 찾고자 노력을 했고 지금은 다양한 선수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레시포드, 그리고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 그뿐만이 아니죠. 아탈란타의 루크먼이라든가 아니면 PSG의 바르콜라라든가 다양한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바르셀로나가 왼쪽 윙포드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의 백업 역할도 소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 측면의 공격의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자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왼쪽 라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은 하피냐가 왼쪽에 위치했지만 하피냐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오프더볼 상황에서 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왕도 차지하고 도움왕도 차지했습니다. 근데 왼쪽 공격을 뚫어내는 모습은 하피냐보다는 발데가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발데가 부상일 때에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라민 야말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왼쪽 측면에서도 라인을 파괴할 수 있는 선수 또는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상대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왼쪽 윙포워드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2024년 여름에도 바르셀로나는 왼쪽 윙포워드를 영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니코 윌리엄스 영입에 근접했었는데 니코 윌리엄스가 바르셀로나의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선수 등록이 안 될까봐 거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 올모에 집중을 했고 다니 올모를 영입했습니다. 다니 올모는 중앙 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했고 부상이 아닌 가운데에서는 항상 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부상으로 빠진 경기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좀 불만이라면 불만이었죠. 여하튼 왼쪽 윙포워드에 대한 관심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그리고 올해는 더 급하다. 왜냐면은
지난 시즌을 돌아봤을 때 하피냐가 4,661분을 소화했고요. 라민 야말이 4,553분을 소화했어요. 이 두 선수가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 두 선수를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하피냐가 좌우 모두 소화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왼쪽 윙포드를 영입하면은 결국은 하피냐에게 휴식을 줄 수도 있고 하피냐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은 라민 야말에게 휴식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4-2-3-1에서 새로운 왼쪽 윙포드 하피냐, 라민 야말을 동시에 출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한 왼쪽 윙포드가 영입이 된다면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쿠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고 데쿠가 좋아한다고 하는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버풀이 나포세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적료가 7,500만 유로 이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커스 레시포드는 자기가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선수가 과연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팔 레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라우하고 수아이디브를 통해서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하팔 레앙도 피지컬을 앞서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테크닉이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선수들이 과연 답인가? 이 선수들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니코 윌리엄스가 바르셀로나 이적에 대해서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죠. 니코 윌리엄스 본인이 바르셀로나 이적을 강력히 원한다고 알려졌고요. 니코가 자신의 에이전트 페릭스 타인타를 바르셀로나로 보내서 데코 단장과 타인타 에이전트가 이적 협상을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니코의 상황을 좀 보자면 니코 같은 경우에는 바이아 금액이 6,200만에서 6,400만 유로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6,200만에서 6,400만 유로 비싸죠. 비쌉니다. 근데 루이스 디아스라든가 하팔 레앙의 이적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싼 금액도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다가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하고 계약을 한다면 작년에 협상했던 그 연봉 약 1,200만 유로의 연봉을 수락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니코 윌리엄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클럽은 바르셀로나뿐만이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도 관심이 있고 아스날도 관심이 있고 첼시도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니코가 이런 팀들로 이적을 한다면 2천만 유로의 연봉을 요구할 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 위해서 연봉을 나름대로 낮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코는 바르셀로나 이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니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았어요. 라포르타 회장이 니코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전에는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은 니코는 지난 여름에 우리와 근접했다. 우리가 영입할 수 있었다. 근데 니코가 거절을 하면서 우리는 올모에 집중했고 올모를 영입했다. 이번 여름에는 니코는 우리의 계획 안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니코가 강력하게 이적을 요구하고 있고 자기 에이전트를 바르셀로나로 보내면서 협상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바르셀로나의 넘버 원 타겟은 루이스 디아스였어요. 데쿠 단장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바르셀로나의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넘버원 타겟은 니코 윌리엄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라포르타 회장도 그린라이트 그래 영입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니코 윌리엄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지 필립 감독은 니코 윌리엄스의 영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죠. 한지 필립 감독이 니코 윌리엄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다음 시즌 프로젝트를 설명했다고도 해요. 그 정도로 한지 필립 감독은 니코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의 절친인 라민 야말이라든가 바이데 같은 경우에도 니코의 영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라민 야말은 개인 SNS에 니코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그 정도로 니코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영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끝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적료가 바이아웃 금액이 6,200만에서 6,400만 유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 이것을 할부로 끊어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바로 계산할 것인지는 봐야 돼요. 근데 아틀레틱 클루브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그동안 라리가 셀러리 캡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현금으로 바로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틱 클루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선수 영입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입단하기 전까지는 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니코를 좋아하는가? 왜 바르셀로나는 니코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페인 대표팀에서 좌 니코, 우 야말, 중앙 페드리가 힘을 발휘하면서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물론 이번 네이션스 대회에서는 결승전에서 포르투갈에게 패배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좌니코 우야말의 힘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페드리가 패스를 뿌려주고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야말이 공격을 전개하는 좌우 원투펀치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이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파괴력은 확실하게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왼쪽 측면에 니코가 들어오면 니코는 넓게 펼쳐서 공격을 전개하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릴 수가 있고요. 이 크로스에 대해서 레반도프스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니코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감아차는 데도 매우 능해요. 거기다가 왼쪽 라인에서 발데와 니코가 동시에 움직인다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막기는 더욱더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니코의 영입으로 왼쪽 공격이 상승이 될 것이고 왼쪽 공격의 루트가 다양하게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물며 니코는 아틀레틱 클루브에서 활약을 하면서 약 5시즌 정도 활약을 했죠. 그러면서 이미 라리가에서 검증된 날개 자원이에요. 물론 니코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르지만 도움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드리블 능력도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페드리, 라민 야말, 발데 이런 선수들하고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 없다. 이런 부분에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경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적료. 제가 얘기했다시피 루이스 디아스는 7,500만 이상, 하팔 레앙도 7,500만 이상입니다. 물론 레시포드는 4천만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레시포드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니코에게 6천만 정도는 비싼 금액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적료가 좀 낮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다 2002년생입니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다른 선수들은 97년생 또는 98년생인데 니코는 2002년생이기 때문에 현재의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코는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는 바르셀로나에 온다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니코도 위험성은 존재를 하죠. 불안 요소는 존재를 합니다. 니코는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시즌 스포츠 탈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탈장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전성기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라면 변수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득점력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득점력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니코의 득점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득점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1년 아틀레틱 클루브에서 데뷔한 이후에 약 4시즌에서 5시즌 정도, 사실상 4시즌이에요. 왜냐하면 데뷔 시즌은 몇 경기 뛰지를 못했기 때문에 4시즌 뛰었다고 보면 되는데 공식 167경기에서 31골을 넣었습니다. 득점력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 득점력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은 부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45경기에 나와서 11골 7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물론 이름값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2자릿수 골을 넣었어요. 득점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경쟁자들을 보면 지난 시즌 기록입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17골 8개의 도움, 레시포드가 11골 9개의 도움, 하팔레앙이 12골 13개의 도움이에요. 물론 득점력 부분을 따진다면은 이 경쟁자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레시포드는 팀을 바꿔가면서 뛰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니코도 부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야기는 또 달라지거든요. 여기다가 경쟁자들의 득점력이 니코보다 월등히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따른다고 저는 봐요. 사실 거론되는 선수 중에서 득점력이 가장 뛰어났다는 선수는 루이스 디아스인데 지난 시즌 리버풀의 활약을 봤을 때 모두가 모하메드 살라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코는 그래도 괜찮은 영입이다. 다만 니코의 영입으로 최전방 백업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어차피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시즌에 공식 경기 40골 이상을 넣어줬고 페란 토레스가 백업 역할을 너무나 잘했다. 그러면 최전방은 레반도프스키 또는 페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왼쪽 라인에 니코가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는 왼쪽 윙포드를 영입해서 최전방 백업까지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까지 계산에 넣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니코는 매우 좋은 카드다. 매우 위력적인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니코가 바르셀로나에서 아틀레틱 클루브 시절보다는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동료들의 지원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니코가 앞으로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니코의 영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코의 영입이 바르셀로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니코의 영입은 분명히 바르셀로나 공격에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이 니코 영입으로 끝! 이건 아니에요.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 영입하고 니코 영입하고 여기다가 백업 레프트백, 물론 그 전에 제라르 마르틴이 떠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백업 레프트백 영입해야 되고 저는 페리시치 영입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FA로 영입하니까 측면 백업으로 쓰면 됩니다. 측면에 공격적으로 쓰든 수비적으로 쓰든 백업 자원으로 쓰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4명 정도 영입하면은 바르셀로나는 완벽한 그림을 잡을 수가 있겠다. 물론 바르셀로나는 영입만큼 이적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안스파티가 모나코로 떠나가기 직전인데 안스파티, 이냐키 페냐, 파블로 토레, 파우 빅토르 이런 선수들을 정말 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바르셀로나는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내실도 다지면서 전체적으로 강력한 선수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다음 시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지 플릭 감독의 이 높은 수비 라인이 좀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 시즌은 많은 팀들이 이 수비 라인을 뚫지 못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다가오는 시즌은 많은 팀들이 파해법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다면은 공격의 파괴력을 더 높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다 수비 쪽에서의 완성도도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자, 내실을 다지자 이러고 있는데 옆을 딱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을 우수수수 하고 있어. 옆을 딱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바에나 이적, 카르도소 이적 계속해서 연결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우리 갈 길을 제대로 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 이후에 바로 니코 윌리엄스 영입을 통해서 왼쪽 윙포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문제는 다음 여름에 해결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시즌 더 레반도프스키를 믿고 가자. 그리고 페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연 바르셀로나는 원하는 왼쪽 윙포드를 영입할 수 있을까요?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의 강인함을 다음 시즌에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강인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니코 영입이 빨리 결정이 돼서 한국에 라민 야말과 함께 니코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니코도 보고 싶어요. 내 욕심인가요?